그것은 연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든지 또 신진을 영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우리 당의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지역에 좀 붐업을 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을 이끌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든지 이렇게 당 전체에 그리고 민주개혁 진영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지도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그 권한을 줘버릴까 하는 것이 시민공천 대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요.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국민의 70% 이상이 그거 좋다 그렇게 하자. 그리고 호남은 80% 이상이 찬성을 했습니다. 호남은. 그래서 이게 우리 당내에서는 이 취지에 대해서 오히려 오해가 많은데 국민 여러분이 더 지혜롭고 현명하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이것이 오남용되거나 잘못 활용되는 게 없이 제대로 잘 돼야 될 것이고 또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이걸 넓히면 관리를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넓히고 그런 것보다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그리고 이 제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성공적으로 이 제도가 론칭이 되고 사회를 만들어야 그래야 그 제도가 신뢰성을 확보하고 더 발전하는 것이지 처음에 이게 너무 과욕을 부리다가 신뢰도가 떨어지고 관리 능력이 없게 되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또 여성과 청년 장애인 이제 공조의 이 연대를 위한 목적 혹은 여성과 청년과 장애인의 지방의회 진출을 하기 위해서 전략공천을 15% 정도 하는 것으로 당무위원회에서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이제 당의 지도부로서는 당의 충성스러운 당원들의 뜻을 어떻게 받들까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비를 낸 당원은 절대 소외하면 안 되겠다. 그분들이 당비까지 내면서 당에 충성을 했는데 그분들은 당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소외감을 남기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시민공천 배시문제라고 하는 제도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적재적소에 잘 쓰여지면 지방선거 승리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너무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면 우리 당원 동지들에 대한 소외감을 유발할 것이기 때문에 적정선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저의 인식입니다. 물론 아직 공심위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지도부의 분위기나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지만 공심위가 만들어져도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지게 하겠습니까? 또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공천을 그럼 어떤 사람으로 할 거냐에 대한 그런 관심도 있으실 거예요. 이제 당에 대한 기여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개혁성이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인재를 발굴해야 될 필요도 있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한다 등등 뭐 그렇게 그 내용이 크게 바뀔 일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가끔 나타났던 고질적인 잘못된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봉쇄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이 선거를 함에 있어서 그리고 또 경선을 함에 있어서 과거에 나타났던 부작용들 이런 건 절대 처단하겠다. 그게 저의 확고한 신념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일벌백계 하는 기분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요. 이제
가능하면 좀 빨리 하고 싶은 게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전하는 입장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호남의 경우는 다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취약지역은 도전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후보를 좀 빨리 선정해 주어서 후보들이 제대로 뛸 수 있게 이게 당이 공천을 늦게 해줘가지고 내가 이길 텐데 못 이겼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광주 전남이 특별한 곳이더라고요. 삼성 3평이 있지 않습니까? 장성, 곡성, 보성, 또 한평, 남평, 창평 이게 삼성 3평인데 거기다 이영이 들어가요. 이영. 영암과 영광이죠. 이게 영자가 이렇게 들어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아마 좀 신비스러운 그리고 우리 이순신 장군의 말씀과도 통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영 삼성 3평 이게 예사로운 지명이 아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쭉 보면 이제 임진왜란 때도 하여튼 호남 수군들이 다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진주성 싸움이나 행주산성 싸움도 호남 병력들이 제거했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제 저희 정가들이 여기 앞에입니다. 제가 그리고 무안 이쪽에 좀 많이 있으시고 하는데 다들 이제 저쪽에 행주산성 그러면은 권율 장군은 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거기서 전투를 제대로 한 분은 정걸 장군이라고 저희 조상이에요. 정걸 장군. 이순신 장군의 아주 망명 중에 한 분이었다고 그러는데 진주성 싸움도 보면 말이죠. 진주인데 사실은 호남 병력이 가서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그대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논계가 대부분 진주 논계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논계가 제 지역구인 장수 출신입니다. 그런데 장수에 와 있던 현감에 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지냈는데 그 현감이 진주성 싸움에 가면서 같이 내려가 가지고 그래서 논계가 거기서 거사를 한 거예요. 그걸 보면 이제 진주성 싸움까지 호남 병력이 가서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진왜란의 양구 호남의 신국가라고 하는 말씀이 그게 틀린 말이 아니다. 확신을 가져도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통합혁명도 보면 최재우가 원래 창안을 한 분은 영감분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정읍을 비롯해서 이 호남에서 다 이루어진 광주 학생 사건. 하여튼 우리 호남을 빼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한민국에 없다고 해도 이것은 정말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이령 삼성 3평의 고장들이 광주 전남에서 우리가 꼭 신임을 받아서 광주가 결심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서울이 달라지고 하는 선거가 바로 이번 6.2 선거가 되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